혹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하얀 거품이 둥둥 떠 있는 걸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81세 김도윤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 35년, 노인 건강 상담과 교육 봉사를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너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품이 생기긴 하지만 그냥 물을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그 거품이 신장 기능 저하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62세 남성 한 분은 소변 거품이 생긴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원을 오셨고, 그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30%나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거품이 있다는 건 신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지속되는 소변 거품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길이 열리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변 거품의 진짜 의미와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 그리고 수박과 과일을 활용한 생활 속 실천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차근차근 해보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상담이었습니다. 62세 남성분이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긴다.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품이 너무 오래 남는다고요. 사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보이는 거품, 누구나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으시죠? 대부분은 그냥 넘기십니다. 설마 그게 병일까 싶어서 물만 더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장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 바로 그게 지속적인 소변 거품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속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소변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정상적인 소변에서도 일시적인 거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세게 떨어지거나 아침 첫 소변처럼 농도가 진할 때, 그럴 땐 거품이 생겼다가도 몇 초 내에 금방 사라지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품은 다릅니다. 작고 조밀한 비누거품 같은 형태로 변기 물을 내려도 남아있고 3분, 5분 이상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하루 이틀이 아닌 며칠간 이어진다면 그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62세 환자분도 처음엔 무심코 넘기셨다가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30%나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분이 병원에 오시기까지 3개월이나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이미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신장 질환의 초기 경고는 말이 아닌 소변으로 조용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저 시간만 흐르고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거품은 말하자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목소리 같은 겁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그냥 물을 덜 마신 날이겠거니 했다. 소변색이 진한 날도 있었고
그래서 넘겼다고요? 하지만 단백뇨가 의심되는 거품은 시간과 함께 다른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눈두덩이 부어오르거나 양말 자국이 깊이 패는 발목 부종 또는 자주 피곤하고 숨이 찬 느낌,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이상은 단순 탈수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40년간 수많은 만성질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나눴고 신장의 신호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은 사례도 직접 눈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일 수 있어도 지속되는 거품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침 첫 소변을 보신 후 꼭 확인해 보십시오. 1분, 3분, 5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또는 물을 내렸는데도 작은 거품들이 바닥에 붙어 떠다니는지, 이런 단서 하나가 신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지금 불편함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단백질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하고 몇 분이면 결과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신장의 신호를 듣고 대응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알게 된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기관이지만 가장 꾸준하게 회복하는 장기이기도 하니까요.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58세 여성분이었고 딸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거품이 생긴 건 1년 전부터였지만 아무렇지 않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소변 말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5지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0.15g 이하인데 그 수치의 30배가 넘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신장 크기 자체가 이미 30%나 줄어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 조직은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병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거품을 그저 사소한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변 거품은 신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비상벨이죠. 그 신호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이후엔 아무도 대신 막아줄 수 없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도미노처럼 조용히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백뇨가 시작되고 그 다음엔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붓고 얼굴이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쉬어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식욕이 줄고 구역질이 나며 피부가 누렇게 변하거나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미 몸에 독성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이상 저하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거품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그 시작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끝을 막을 수 있다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소변 거품이 눈에 띄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첫째,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변기 안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10분 이상 거품이 변기 표면에 남아 있다면 이미 단백뇨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거품의 크기를 살펴보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한 거품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거품이 끈적하게 퍼지지 않고 동글동글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떠다닌다면 그건 단백질이 포함된 거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진단은 전문의의 검사와 비교해도 꽤 정확한 신호를 줍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 전이라도 몸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 거품은 그 자체로 우리 몸이 보내는 말 없는 경고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참고 일만 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능을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장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작고 투명한 거품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 질환을 겪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들 마지막 희망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약만 의지하시고 어떤 분은 병원조차 찾지 못한 채 지레 포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수없이 많은 분들과 직접 해본 결과 정말 뜻밖의 한 가지 식재료가 신장 회복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름마다 즐겨 먹는 수박입니다. 놀랍게도 수박의 과육보다는 껍질 쪽에 그 회복이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69세 여성분이셨는데 손자 손을 잡고 병원에 오셨죠.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기준치의 15배 이상, 신장 기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이분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이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소변 단백질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무엇이 달라졌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매일 아침 수박 껍질까지 함께 갈아 큰 컵으로 3잔씩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그 이후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해보니 비슷한 회복 반응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수박 껍질 속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신장 속 미세 혈관들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되고 노폐물과 염분이 더 잘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시트룰린이 과육보다 껍질에
무려 2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껍질을 그저 버려왔지만 사실 그 속에 신장을 살리는 진짜 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수박은 반드시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엔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박 껍질은 흰색 부분까지 포함해 잘라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 껍질 바깥은 버리셔도 되지만 속의 흰 부분은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으니 꿀을 조금 넣거나 레몬즙을 섞어 드셔보시면 훨씬 드시기 편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300g에서 500g,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나눠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보통 3주에서 4주 이상은 지속적으로 드셔야 몸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박 먹는 것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냥 시원하고 달기만 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드셔보신 분들 중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가벼워졌다, 소변색이 맑아졌다, 붓기가 사라졌다였습니다. 물론 수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다음 단계를 향한 출발점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비싸고 어려운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컵 하나 가득 담긴 수박 주스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몸은 진심을 기억합니다. 한 잔의 수박이 내 몸에 얼마나 따뜻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박이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열쇠였다면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과입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좋은 과일로 많이 알려져 왔지만 특히 신장 건강과 해독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실감한 건 몇 해 전 72세 남성분과의 상담에서였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셨고 그에 따라 신장 기능도 서서히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수박 주스를 드시는 습관을 이미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한 달쯤 지나 개선 폭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사과를 매일 한 개씩 추가로 드시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신장 기능이 20% 이상 회복되었고 소변 검사 수치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몸속에서 독성 물질을 흡착해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찌꺼기처럼 신장이 부담스러워하는 물질들을 팍팍 끌어내어 정리해 주는 것이죠. 게다가 사과는 수분 함량도 높고 포만감을 주며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드실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약 잔류가 걱정되신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가볍게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이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이 과일은 소변길 염증이나 감염 예방에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는데 신장에도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방광과 요도에 세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결국 신장으로 올라오는 역행성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전체적인 요로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한 여성분께 매일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을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복적으로 방광염을 앓았고 신장염 초기 증상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2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뒤 요로 감염이 현저히 줄고 신장 염증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크랜베리는 생과보다 100% 착즙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게 섭취가 쉽고 안정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 제품 중에는 당분이 많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하루 한 컵 약 200ml 이내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과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도 괜찮을까? 특히 당뇨가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이라면 과일 섭취량은 하루 300g 내외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총 당류 섭취량과 과일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사과 반개, 수박 200g, 크랜베리 주스 100ml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부담 없이 신장 건강을 위한 과일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이 체리입니다. 체리는 보기에는 작지만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죠. 게다가 체리에는 멜라토닌도 들어있어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깊은 잠을 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체리는 저녁 식사 후 10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은 수박으로, 오전 간식은 사과로, 점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로, 저녁 마무리는 체리로 하루 전체가 신장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들리시죠? 이건 특별한 식단이 아닙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을 돌보는 습관일 뿐입니다. 바꾸는 건 음식 몇 가지지만 지켜지는 건 앞으로의 건강 전체입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가 이미 놓여 있습니다. 과일 하나 바꾼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며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껏 수백 명이 넘는 신장 손상 초기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던 그 생활 방식이 조금씩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특히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은 물과 함께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충분한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고 독소를 몸 밖으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시는데 그건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 약 35도에서 37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6에서 8회로 나누어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500ml를 마시기보단 1시간 간격으로 100ml씩 천천히 드시는 게 신장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신장이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 조금씩 물을 공급받으며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염분 조절입니다. 소금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들 중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싱겁게만 드시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염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째 주엔 평소 식단의 80%, 둘째 주엔 60%, 셋째 주엔 50%, 그 이후엔 40% 정도까지 짠맛에 대한 혀의 기억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운동은 곧 혈액순환입니다. 신장은 온몸에 피를 걸러내는 기관인데 운동을 통해 혈류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신장 건강에 가장 적합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숨이 찰 정도가 아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한 강도입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에 5분씩만 늘려보세요. 한 달 후엔 어느새 30분 걷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낮에만 일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신장은 밤에 회복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신장의 재생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고 계셔야 몸 전체의 회복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과 TV는 가능하면 멀리 두시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 한 페이지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전까진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게 되면 신장의 회복 주기도 깨지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정성만큼 서서히 회복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소변 거품도 사라지고 붓기도 줄고 아침이 상쾌하게 느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변화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작은 선택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귀에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향한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하지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신호 하나로 경고를 보냅니다. 화장실에서 보았던 거품 하나, 무심히 넘기셨던 그 순간이 사실은 몸이 우리에게 간절히 보낸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처럼 여러분도 지금 신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약도 아니고 비싼 수술도 아닙니다. 하루 한 컵의 수박 주스, 사과 하나, 그리고 저녁에 체리 몇 알, 가족과 함께 걷는 저녁 산책,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소중한 나를 돌보는 조금 느린 하루의 시작, 그 모든 것이 신장을 지켜주는 귀한 약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따뜻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